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제 친구 김 선생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아주 밝더라고요. 아니, 자네 그때 알려준 그 방법 있잖아. 아침에 그거 먹기 시작한 지 석 달 됐는데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의사 선생이 깜짝 놀라더라고. 혈압도 내려가고 혈당도 안정됐다고 하면서 뭘 먹었냐고 물어보더라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김 선생이 지난 10년간 고혈압약, 당뇨약을 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단지 아침 식단을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뭘 드시나요? 빵 한 조각? 커피 한 잔? 아니면 아예 안 드시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아침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보약 수십 첩보다 더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우리 선조들은 이미 500년 전에 이 비밀을 알고 계셨습니다.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먹는 것이 하루의 기운을 좌우하고 평생의 건강을 결정한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직접 경험한 최고의 아침 공복 음식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공복에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 3가지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바로 생강입니다. 그것도 따뜻한 생강차로 마시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세대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생강차를 끓여 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동의보감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생강은 속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돋우며 100가지 독을 풀어준다. 또 본초 강목에는 아침에 생강 3조각은 인삼 1뿌리보다 낫다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생강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아시겠죠? 제가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우리 몸은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체온이 떨어지고 장기 활동이 느려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으슬으슬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때 차가운 물이나 찬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 깜짝 놀라서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그런데 생강차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위장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마치 추운 겨울날 아침에 온돌방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것처럼요. 그러면 소화효소가 활발하게 분비되고 장 운동이 좋아지면서 하루 종일 소화가 편해집니다. 저희 어머니가 올해 85인데요. 지금도 매일 아침 생강차를 드세요. 추운 겨울에도 손발이 따뜻하시고 감기 한 번 안 걸리십니다. 병원 가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놀라실 정도로 건강하세요. 자, 그럼 어떻게 만들어 드실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생강 1뿌리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얇게 썰어주세요. 엄지손가락 마디만 한 크기면 충분합니다. 물 2컵 종이컵 기준을 냄비에 붓고 생강을 넣어서 약한 불에 15분 정도 끓여주세요. 색깔이 노르스름하게 우러나오면 됩니다. 여기에 꿀 1숟가락을 타서 드시면 좋은데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꿀은 뜨거울 때 넣으면 좋은 성분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생강차가 미지근하게 식으면 그때 꿀을 넣으세요. 대추 2-3개를 함께 넣고 끓이면 맛도 좋고 효과도 더 좋습니다. 체질이 열이 많으신 분들은 생강을 조금만 넣으시고요. 손발이 찬 분들은 진하게 드시면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생강차 1잔을 마십니다. 그러면 몸이 스르륵 깨어나는 게 느껴져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바로 호박죽입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호박을 먹으면 중풍이 안 걸린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가에서는 산후조리할 때나
몸이 약한 사람에게 꼭 호박죽을 쓰였다고 해요. 왕실에서도 호박죽을 건강식으로 드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호박은 비장과 위장을 보하고 기운을 북돋우며 오장을 편안하게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늙은 호박은 단맛이 강해서 기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 아주 좋다고 했어요. 제가 요양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 본 일인데요. 거기 계신 할머니 한 분이 식사를 거의 못 하셨어요. 입맛이 없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호박죽을 드리니까 한 그릇을 다 비우시는 겁니다. 이건 목으로 술술 넘어가네 하시더라고요. 호박죽이 왜 아침 공복에 좋을까요? 호박은 소화가 아주 잘 됩니다. 위장에 부담을 전혀 안 줘요. 밤새 쉬었던 위장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거죠. 게다가 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바뀌면서 눈 건강도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집니다.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 호박죽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호박은 단맛이 나지만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급하게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올라가니까 췌장이 부담을 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당뇨 환자들한테 호박을 많이 권했습니다. 호박죽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즘은 다들 바쁘시니까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늙은 호박 사분에 한 통 손바닥 2개 크기를 깨끗이 씻어서 씨를 빼고 껍질째 썰어주세요. 찜통에 넣고 20분 정도 푹 쪄줍니다. 젓가락이 쑥 들어갈 정도로 물렁해지면 됩니다. 쪄진 호박을 숟가락으로 긁어서 속만 발라내세요. 여기에 물 2컵 정도를 넣고 믹서기로 곱게 갈아줍니다. 냄비에 부어서 약한 불에 올리고 찹쌀가루 2숟가락을 물에 풀어서 조금씩 부어주세요. 계속 저어주면서 보글보글 끓여주면 됩니다. 소금으로 간을 살짝만 하세요. 호박 자체에 단맛이 있으니까 설탕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 팥을 삶아서 넣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더 좋아져요. 아침에 따끈한 호박죽 한 그릇 드시면 하루 종일 속이 편하고 힘이 납니다. 저는 일주일에 2~3번은 꼭 호박죽을 먹어요. 그러고 나면 그날 하루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3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검은깨를 넣은 두유입니다. 우리 속담에 검은깨 먹고 희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검은깨를 먹으면 머리카락이 검어지고 피부가 윤기가 나고 몸이 젊어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옛날 궁중에서는 왕과 왕비가 검은깨를 귀하게 여겨서 매일 드셨다고 해요. 본초 강목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검은깨는 간과 신장을 보하고 오래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며 늙지 않는다. 동의보감에도 검은깨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한다고 적혀 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70 넘으셨는데도 지팡이 없이 산을 오르세요.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젊었을 때부터 검은깨를 매일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건 또래분들보다 허리도 꼿꼿하시고 무릎도 안 아프세요. 검은깨와 콩을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정말 환상의 궁합입니다. 콩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검은깨에는 칼슘과 철분이 가득해요. 둘을 합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거의 다 들어있는 완전식품이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나이 들면 뼈가 약해지잖아요. 골다공증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검은깨에 들어있는 칼슘이 우유보다 몇 배나 많습니다. 그것도 우리 몸이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들어있어요. 아침 공복에 검은깨 두유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에 부담 없이 영양소가 쏙쏙 흡수됩니다. 단백질이 들어가니까 근육도 유지되고요. 검은깨의 기름 성분이 장을 부드럽게 해줘서 변비도 좋아집니다.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즘은 믹서기가 좋아서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검은 깨 한 줌밥 숟가락으로 2숟가락을 달궈진 팬에 살짝 볶아주세요. 고소한 냄새가 확 올라오면 됩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 타니까 조심하세요. 삶은 콩 한 컵 종이컵 기준 또는 두유 한 팩을 사용하셔도 됩니다를 준비하고요. 믹서기에 볶은 검은 깨, 삶은 콩, 물 한 컵 반을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2분 정도 돌리면 부드러운 두유가 됩니다. 체에 걸으면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여기에 꿀이나 흑설탕을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너무 달게 하지 마시고요.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면 좋고 더운 여름에는 차갑게 드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걸 만들 때 호두나 잣을 함께 넣기도 해요. 그러면 고소함이 배가 됩니다.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2, 3일은 드실 수 있어요. 매일 아침 한 잔씩 드시면 한 달만 지나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피부에 윤기가 나고 머리카락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힘이 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 이건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묵은 배추김치 국물이에요. 에이, 김치 국물을 공복에 먹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정말 보약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옛날에는 약이 귀했잖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장독대를 정성스럽게 관리했습니다. 특히 김치는 우리 민족의 생명줄이었어요. 동의보감에는 직접적으로 김치가 나오지는 않지만 발효된 채소는 소화를 돕고 기운을 북돋운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의사 선생님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요즘 사람들이 비싼 유산균 제품 사 먹는데 우리 김치 국물 한 숟가락이면 그거보다 몇백 배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김치에는 유산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김치가 왜 아침 공복에 좋을까요? 밤사이 우리 장 속에는 나쁜 균들이 좀 생겨요. 이때 김치에 유산균이 들어가면 나쁜 균을 싹 쫓아내고 장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소화가 잘 되고 면역력도 올라가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침에 김치 국물 한 숟가락이면 약 안 먹고도 산다. 실제로 어머니는 80평생 큰 병 한 번 안 앓으셨어요. 감기도 거의 안 걸리세요. 특히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될 때 김치 국물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저도 전날 과식했거나 속이 불편할 때 아침에 김치 국물을 마시면 금방 시원해집니다. 이건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집에 있는 김치에서 국물만 떠서 마시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 너무 짠 김치는 피하세요. 염분이 높으면 오히려 안 좋으니까요. 적당히 익은 김치가 제일 좋습니다. 둘째, 김치 국물을 그냥 마시기 힘드시면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세요. 김치 국물 한 숟가락에 물 반 컵 정도 섞으면 딱 좋습니다. 셋째, 신김치일수록 유산균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 김치도 버리지 마시고 국물만 따로 모아두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김치 국물을 먼저 한 모금 마시고 5분 정도 지나서 식사를 해요. 그러면 입맛도 돋고 소화도 잘 됩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조금만 드시고 익숙해지면 양을 늘리세요. 김치에 들어있는 마늘, 생강, 고추 같은 것들이 모두 약재예요. 이게 다 김치 국물에 녹아 있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김치를 안 먹는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건강 비법인데 말이죠. 여러분은 꼭 김치 국물의 소중함을 기억하세요. 자, 지금까지는 좋은 음식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절대로 공복에 드시면 안 되는 음식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식빵과 단빵입니다. 에이, 빵이 왜 나빠요?
간편하고 좋은데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바쁘다고 아침에 빵 한 조각 먹고 나갔어요. 그런데 점점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오전 11시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지고 점심때 되면 배는 고픈데 속은 더부룩하고요. 왜 그럴까요? 빵에는 설탕이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단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식빵에도 생각보다 설탕이 많아요. 공복에 이런 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 췌장이 깜짝 놀라서 인슐린을 확 내보내요. 그 결과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금방 배고파지고 기운이 빠지는 겁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면 당뇨병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아침에 빵 같은 건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빵은 서양에서 온 음식이고 우리 체질에 맞지 않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죠. 조선시대 실학자들도 밀가루는 소화가 잘 안 되니 과하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매일 아침 크림빵을 드시던 분이 있었어요. 50대 중반이셨는데 결국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침에 빵 드시죠? 였대요. 특히 공복에 빵을 먹으면 위산이 과하게 분비되면서 속쓰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빵에 들어있는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장을 자극해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빵을 드시고 싶으면 통밀빵이나 호밀빵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꼭 우유나 두유와 함께 드시고요. 절대 빵만 단독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더 좋은 건 우리 전통 음식인 밥과 국을 드시는 거예요. 아침은 밥심이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밥에는 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복합당이 들어있어서 오래 가거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최악의 음식은 우유와 요구르트입니다. 우유가 왜 나빠요? TV에서는 칼슘이 많다고 하던데 하실 거예요. 맞아요. 우유에 칼슘이 많긴 해요. 하지만 공복에 마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우리나라 사람의 70%가 유당불내증이 있어요. 유당불내증이 뭐냐면 우유 속에 유당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는 겁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면 이런 증상이 더 심해져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우유를 거의 안 마셨어요. 농경 민족이었으니까 소는 밭갈이를 하는 귀한 가축이었지 젖을 짜먹는 동물이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 몸은 우유를 소화시키는데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소의 젖은 비위가 약한 사람은 함부로 먹지 말라. 우리 선조들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제 친구 하나가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공복에 우유를 마셨어요. 그런데 계속 배가 부글부글하고 설사를 하더래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공복에 우유 드시지 마세요라고 했대요. 요구르트도 마찬가지예요. 요구르트에는 설탕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건강에 좋다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설탕 덩어리나 다름없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요. 그럼 우유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우유는 공복이 아니라 식사 후에 드세요. 그것도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는 게 좋아요. 차가운 우유는 위장을 차갑게 만들어서 소화가 안 됩니다. 요구르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김치를 드세요. 유산균은 김치에도 충분히 들어 있어요. 굳이 비싼 요구르트를 사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칼슘을 보충하고 싶으시면 멸치, 검은깨, 두부를 드세요. 이런 음식들이 우유보다 훨씬 좋습니다. 우리 체질에도 맞고요. 세 번째 최악의 음식은 커피와 녹차입니다. 커피는 눈 뜨게 하는데 좋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찾으세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안 좋은 습관이에요. 커피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죠. 카페인이 공복의 위벽을 자극하면 위산이 과하게 나와요. 그러면 속이 쓰리고 심하면 위염이나 위궤양까지 생길 수 있어요. 동의보감에는 빈속에 쓴맛을 먹으면 위장을 상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커피가 바로 쓴맛이잖아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빈속에 쓴 거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다 있었던 겁니다. 녹차도 마찬가지예요. 녹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고 공복에 마시면 위를 자극합니다.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은 절대 공복에 녹차를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사무실 직원 하나가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커피를 마셨어요. 몇 년 그렇게 하다가 결국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습니다. 밤에 잘 때도 속이 쓰려서 잠을 못 잔대요. 병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공복에 커피 드시죠? 하고 물어봤대요. 커피를 마시면 일시적으로 정신이 맑아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중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커피는 꼭 아침 식사를 하고 30분 후에 드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두 잔 이상은 마시지 마세요. 아침에 정신을 맑게 하고 싶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생강차를 드세요. 또는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도 좋아요. 녹차 대신에 보리차나 결명자차를 드세요. 이런 차들은 카페인이 없어서 위에 부담을 안 줘요. 특히 보리차는 속을 편하게 해주고 결명자차는 눈을 맑게 해줍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 아침에 숭늉을 드셨어요. 밥 지은 솥에 물을 부어서 끓인 숭늉이요.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속도 편하고 구수하고 영양도 있고요. 요즘 사람들은 숭늉을 잘 안 마시는데 한번 해보시면 그 좋은 걸 아실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 4가지 기억나시죠? 첫째, 따뜻한 생강차 위장을 깨워주고 소화를 돕습니다. 둘째, 호박죽 부드럽게 영양을 공급하고 기력을 돋워줍니다. 셋째, 검은깨 두유뼈를 튼튼하게 하고 노화를 막아줍니다. 넷째, 김치 국물장을 건강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절대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도 기억하세요. 첫째, 식빵과 단빵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둘째, 우유와 요구르트 소화가 안 되고 배탈이 날 수 있어요. 셋째, 커피와 녹차 위를 자극하고 속을 쓰리게 합니다. 아침 식사가 하루를 좌우한다는 말 정말 맞습니다. 아침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의 컨디션이 달라지고 장기적으로는 건강이 달라져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생강차 한 잔을 끓여 드시거나 호박죽을 한 그릇 드셔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식동원 약과 음식의 근원은 같다. 좋은 음식이 곧 약이라는 뜻이에요. 비싼 보약, 비싼 영양제 찾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음식들이 진짜 보약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건강은 나누면 나눌수록 좋은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